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 끌고 가던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헌종을 그만둘까요? 아니, 소를 죽여서 이렇게 종을 이렇게 틈을 메꿔야 되는데, 이 종은 국가의 보물이고, 근데 그럼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하가 폐하래요. 어찌 그걸 그만둘 수 있겠느냐? 그럼 어쩔까요? 이양역제하라, 양으로 바꿔라 그래요. 사실 이 대목에서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양을 가지고 그걸 바꿔라. 이양여구, 양으로 소가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양은 그러면 안 불쌍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양도 불쌍하지 않냐?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맹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까닭으로, 무슨 근거로 제가 왕도 정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선생님께서 아십니까? 이러니까 맹자가, 제가 호울이라는 신하에게서 들었는데, 임금님이 지금 당 위에 앉아있는데 소 한 마리 끌려가는 걸 불쌍히 여기셨다면서요. 그래서 양으로 바꾸라고 하셨다면서요. 이런 마음은 충분히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깁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바꿔라 이러니까 그 사실이 이제 온 나라에 알려지면서 백성들이 왕을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냐면 우리 왕이 째째하다는 거예요. 왜 째째하냐면 소는 크고 양은 작으니까 소가 아까워서 양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그 얘기까지 하니까 이 선왕이 억울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아니 제 나라가 아무리 좁다 하나 제가 소 한 마리 아끼겠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소가 불쌍해서 그렇게 놓아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그렇게 따져요. 임금님, 양으로 바꾸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소가 불쌍하다고 하셨지만 불쌍하기로 치면 소와 양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답을 못하고 웃어요. 허허 참 그 말도 맞네 이렇게. 그 말도 맞네. 백성들이 날 이상하게 여기는 게 참으로 맞긴 맞네. 근데 나는 분명히 불쌍해서 놓아주라고 한 건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된 마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겨누고 미견양양입니다. 소는 봤고 벌벌 울며 떨면서 끌려가는 소는 봤고 미견양 아직 양은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불쌍하지만 끌려가는 양은 아직 관념 속의 양이고 소는 직접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한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거나 할 때 핑계를 뭐 이렇게 대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돕는다고 해서 이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갈 수 있는데 감정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겼으면 어떻게든 도울 마음을 찾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맹자는. 그러니까 견우 미견양은 양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양에 대한 측은지심은 발동하지 않았고 일단 눈앞에 있는 소가 불쌍하니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풀이를 해주니까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왕이 좋아하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시경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시경에 타인 유심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엿촌탁치라. 내가 헤아릴 수 있다. 촌은 이제 마음심자예요. 원래 이 마디 촌자는 이게 손이고 손에 마디 하나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1인치를 뜻합니다. 1촌이라고 하는 건. 이게 헤아릴 촌자가 되죠. 이걸로 이제 사물의 크기를 헤아리니까요. 한 마디만 하다 두 마디만 하다 이런 식으로요. 정건대 이전 사회는 다 이랬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도 푸트니 뭐 인치니 이거 다 이 손가락 마디 발 크기 뭐 이런 거잖아요. 푸트가. 근데 발이 뭐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 마디는 길고 어떤 사람 마디는 짧고 하니까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없겠죠. 그 동서양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으면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요건 도로 읽지 않고 탁으로 읽습니다. 헤아릴 탁자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이런 말이 시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나라 선왕도 시경을 다 읽은 사람인 거죠.
맹자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식인이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맹자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 아카데미도 만들자 뭐 이런 건데, 뭐 서구의 계몽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군주의 있죠. 프리드리 2세. 칸트가 그렇게 극찬했던 프리드리 대제가 바로 2세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똑똑한 군주는 백성들이 똑똑해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멍청한 군주가 백성들이 어리석기를 바라는 거죠. 지가 멍청하니까 뭐 같이 멍청해야 다스리기 편하거든요. 프리드리 2세도 그 저서가 수십 권이에요. 정치 관련 저서, 뭐 음악 관련 저서, 뭐 엄청난 양반입니다. 조선의 정조처럼요. 정조가 쓴 책이 100권이 넘어요. 한 130권 정도 됩니다. 정약용이 500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글자 수로 치면 500만 자고요. 홍제전서, 그러니까 정조의 문집도 130만 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제 계몽군주들이죠.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맹자의 상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경을 인용하면서, 시경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고 하더니 바로 선생님 같은 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네요. 제가 그렇게 소를 양으로 바꿔라, 소가 불쌍해서 놔줘라 이렇게 하고도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처럼 이제 이 왕과 맹자가 한 가지 견해를 갖고 이렇게 합치가 되는 듯 보이는데, 그 다음 맹자의 얘기가, 아니 그렇게 소는 불쌍히 여기면서 왜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맹자가 노리는 건 이거죠. 원래 짐승을 사랑하는 게 어렵고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쉬운데, 당신은 보니까 짐승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하면서 사람 죽는 거는 지금 도외시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수많은 독재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자하고 성품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히틀러가 뭐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말 들어보면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이렇게 해서 막 죽이고 학살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 성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맹자가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건 어쨌든 다른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문서답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주로 이제 이 당시 임금들이 맹자를 왜 만났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왜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만났겠어요? 현자라고 하니까.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레싱이라는 희곡 작가, 독일의 희곡 작가, 계몽주의 작가인데, 거기도 보면 이슬람 군주 살라딘이 그 현자로 알려진 나탄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도 이제 권력이나 부를 갖고 이룰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현자를 만나는 거죠. 근데 정말 현자인 사람들은 그 권력과 타협하지 않죠. 맹자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디오게네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양나라 혜왕이나 제나라 선왕은 그렇게 맹자한테 맨날 구박만 받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맹자 덕분에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통사 수천 년 내내 혜왕, 선왕 다 알죠. 맹자 덕분입니다. 믿지는 장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진나라 때 석순 같은 부자는 시한수 얻기 위해서 이 비단을 500미끼를 깔고 이러거든요. 그 시인의 시한수 얻으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가질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나 돈으로 안 되는 것.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잘 보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평가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존중받고 싶다면 권력과 부를 가진 자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맹자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더 쉬운 거죠.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맹자에게 걸쳐갖고 자기 생각 이야기해보고 하는 이런 권위도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맹자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작년인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이제 경제회담을 하면서 맹자를 인용했죠. 그때 인용한 구절이 산경지해관이 그 산 오솔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금방 그 잡초가 자라서 길이 사라져 버리지만 또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길이 생긴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금방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맥락을 짚어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인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그 중국 고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오바마에게 그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아주 맥도 정확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맹자 인용하는 제가 지금 정치인 누구누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걸핏하면 틀리고요. 네. 뭐 주역에 나오는데 맹자에 나왔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없는 거죠. 주변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겠다고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한 통화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벌써 문제가 되고요. 아, 그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고전이라도 좀 읽은 사람들을 등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전화해갖고 진위도 판별이 안 되고 별별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무슨 장자의 세상에 공짜는 없단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말았어요. 그걸 공짜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통찮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고전을 직접 읽어서 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아니 좀 번역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읽으면 되죠. 그러고 자기가 써먹으면 되죠. 아니면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전문가를 두든가 이러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건 뭐 표절 작가 이 얘기는 참 이게 말씀드리 그러네. 지금 요즘 가뜩이나 책을 안 읽어서 난리인데 무슨 표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그냥 더 책들을 영화는 그냥 뭐 천몇백만 명씩 보고 뭐 이러는데 책은 뭐 이거 몇백 부 나가면 많이 나가는 셈이 되니 이건 민망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주제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린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다소 과격하게 적었는데요. 맹자의 임금 길들이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임금을 어떻게 길들입니까? 근데 이제 임금들이 주로 이제 현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죠. 이건 뭐 동서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양의 경우에 길들이려고 했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 뭐 그게 먼저 아까 말씀드린 디오게네스나 이런 사람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길들여졌다고 할 수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학파도 커지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 영향력이 미칠 정도고 우리가 지금도 빚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서양 중세 2000년은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유지된 사회였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저거죠. 서양 중세 2000년은 그리스 고전에 의해서 떠받들어졌지만 그걸 또 깬 게 그리스 고전입니다. 그리스 고전을 재해석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문명의 뿌리가 그리스잖아요. 서양 문명의 뿌리 로마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이제 더 뿌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도 쫓아내질 못하죠, 유로에서. 쫓아내면 이제 문명의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가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붙어버리면 유로 문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당장 쫓아내는 게 편할지 몰라도 앞으로 한 10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현재 유럽은 문화의 뿌리가 사라진 게 될 테니까 못 쫓아내는 이유는 또 그런 데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 고전 재해석인데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도 우리가 뭐 정의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가치를 얘기할 때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지금도 유효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철학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유효하거든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잘못 생각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같은 이유로 한국의 철학자들도 똑같은 이유로 얼마든지 재해석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길들여서 길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건 철학자가 아니라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철학자인데 결국 나치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죠. 예. 그 나치 정권 하에서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길들여진 거죠. 프루트뱅글러 같은 음악가도 길들여진 거죠. 모여갖고 뭐 괴벨스니 아이만이니 이게 도저히 이제 이 인류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하고 잘 지냈거든요. 잘 지내고 뭐 프로이드 쉐네 어쩌고 무슨 환희의 소원가 부르고 우리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가자 이래놓고 전쟁 일으키고 했거든요. 길들여진 거죠. 근데 이제 베토벤 같은 사람은 길들여지질 않았죠. 네. 어느 정도로 길들여지지 않았냐면 그 베토벤을 후원했던 발투슈타인 백장이라든지 이 리노프스키 공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베토벤 후원하다가 파산한 사람들이거든요. 문화음악 예술 애호가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무척 고마워요. 정말 가난에 허덕이다 죽고 그래요. 예술가들 후원하고 하다가 그 정도면 이게 감화가 돼야 될 텐데 감화가 안 되는 게 베토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노프스키 공작 얘기가 재밌는 게 한 번은 자기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가족처럼 지냈는데 베토벤이 이제 그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는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나하고 베토벤이 동시에 너를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베토벤에게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뭐냐면 베토벤이 바로 자기 하인을 고용해요. 길들여지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베토벤이 귀족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족이 되고 싶어는 했죠. 그래서 말도 타고 귀족이 되려면 말도 타고 이래야 되잖아요. 춤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 땅딸막한 체구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어쨌든 말을 타는데 말이 시원찮으니까 리노프스키 공작이 자기 말을 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거절해버려요. 그거 다 길들여지지 않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끝끝내 그렇게 길들이려고 했는데 길들이는 방법도 이렇게 찍어 누르고 이게 아니라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하는데도 이게 이제 안 길들여지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음악이 나온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 귀족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베토벤이 헌정을 많이 했죠. 근데 아마 철학자 중에서 끝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맹자고 맹자는 거꾸로 임금 길들이기에 나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맹자가 제나라 왕을 만나려고 조정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 대목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맹자 장조조라. 맹자가 처음으로 제나라에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제나라에 왜 왔겠습니까? 제나라 왕 만나러 온 거예요. 선왕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맹자가 이제 선왕을 만날 거라고 맹자가 장차 막 이런 뜻이에요. 조조 조정으로 나아갈 참이었다. 이때 조는 조예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데 조예는 나아갈 조 나아갈 예죠. 어떤 분야에 얼마나 깊이 나아갔는가 이게 조예잖아요. 음악에 조예가 있다 없다. 이게 이제 나아갈 조자예요. 만들 조자가 아니라 맹자가 막 조정에 나아가려고 할 참이었는데 왕이 사인 내려와 제나라 선왕이 사람을 시켜서 맹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 왕도 맹자가 제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부를 때 이게 상대가 현자란 말이에요. 자기는 왕이고. 현인 현자란 말이에요. 현자를 예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왕이 체면이 있으니까 먼저 굽히고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인이 여 취견자여니와 과인이 여 의당 마땅히 취현자여니와 선생께로 나아가서 선생님을 먼저 배워야 할 터이지만 예로 따지면 제가 먼저 의당 선생님에게 나아가서 선생님을 배워야 할 터이지만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터이지만 불행이 유질이라 제가 불행히도 유질 병에 걸렸습니다. 참 치사한 방법.